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 논란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익산시 시청사는 1970년 건립되어 약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입니다. 2003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 확보 문제와 신청사 건립을 어디에 건립할 것인가, 위치 선정 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첨예화되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의 시작은 지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7년 익산시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면서 현 정원율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란 국토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노후 공공건물을 LH 등 공공기관이 선투자하여 공공편익 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해서 주민들의 편익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 과정이나 지원 방법을 따로 정하는 정부 사업을 의미합니다. 익산시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선정된 후 2018년 국토부와 익산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전라북도의 재정 투자 심사, 익산시의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이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2020년 12월 신청사 건립 신청 심사를 통해 LH가 수탁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전북 도민일보, 익산신문, 소통신문, 뉴스핌, 인터넷신문 각각 한 건씩, 그리고 익산열린신문 1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발아픈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첫째,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방식에서 익산시 사업 방식으로 개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익산시에서는 건립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비 부담 주체를 은폐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시켰습니다. 셋째, 익산시는 당초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총 480억 원이라는 산출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넷째, 수익사업 투자금 475억 원 중 400억 원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정해 위험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사 건립 비용이 1200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재구 시의장의 주장이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이명택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유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내 땅 팔아 내 집 짓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맨 처음 시에 부담 없이 청사 건축은 허울에 불과했다.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맨 처음 총 예산 480억 중 자체 예산 100억 정도 필요하다는 방식에서 948억과 1069억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고 1200억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도 확정 예산은 미지수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정보 공유나
소통은 전혀 없고 시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풀통행정이다. 10번째,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이 예견됩니다. 익산시는 LH와 명확한 책임관계를 계약한 후 건립해야 한다. 계약이 허술하다. 행정은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발생할 결과에 대한 예측과 예견이 행정 실무에서 변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과 정당성의 필요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에서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갖는 의문점입니다. 하나, 왜 정원율 시장은 시의장이나 의원들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가? 조금만 템포를 늦춰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진행해도 될 일을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정을 집행하려 하는가? 두 번째, 2017년 노후 공공사업 리뉴얼 사업으로 100억 정도면 청사 건립이 가능한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 방식이 바뀌어 자칫 1069억에서 2200억 정도의 재정 부담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셋째,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 명확한 계약과 절차를 통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정도일진데 만약 앞으로 허술한 계약과 절차로부터 발생할 문제와 책임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혹여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는 않는가? 넷째, 재원의 조달 방법에서 시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다면 땅값과 분양가는 재원 조달 금액과 엄청난 상관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방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본 주제와 의문점을 연결시켜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갖는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첫째, 정원율 시장이 2017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어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홍보한 내용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성 퍼포먼스 행정이었다. 둘째, 4년이 지난 지금 특별히 내세울 만한 치적이 없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셋째, 신청사 건립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자신의 시장 당선의 당위성을 빙자한 목적을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찍이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인배는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심없이 펼쳐지는 진정한 위민행정을 기대합니다.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지역 사이의 이슈를 선정하여 이 문제에 대한 지역 언론 기관 간의 발표된 보도 내용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객관적, 심층적으로 보도해드리는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